자,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돌로 쌓은 성은 겉보기에는 준엄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상 위태위태하네. 돌이 들쭉날쭉 가지런하지 않으니 항상 작은 돌로 끝자락을 괴게 되고 벼랑과 성 사이의 틈은 부스러기 자갈돌로 채워놓고 진흙을 썩게 되니 장마라도 한번 지나가면 속에 돌이나 진흙이 쓸려져 나와 내장은 텅 비고 성벽은 배가 볼록해져 돌 하나라도 성그러 빠지면 모든 돌이 다투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니 이는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네. 게다가 석회의 성질이란 벽돌에는 잘 붙지만 돌에는 붙을 수가 없네라고 하면서 대조까지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 이렇게 돼 있어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로 성을 쌓게 되면 일단 큰 돌, 작은 돌 막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비어 있는 틈은 조금 더 작은 자갈 돌들로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이런 데는 진흙을 덧발라서 이렇게 메꿔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 여름철에 장마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게 되면 이런 돌들은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씩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성벽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것을 안고 있다. 이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석회는 돌과 돌을 붙여주는 그런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석회 성질 자체가 벽돌에는 잘 붙지만 돌은 이렇게 잘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만든 성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언젠가 치수 박제가와 성의 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가 벽돌의 견고하고 굳셈이 어찌 능히 돌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차수가 박제가죠. 차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라고 얘기하는 이제 일화를 소개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계속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면 벽돌이 돌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어찌 벽돌 한 개와 돌 한 개만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겠느냐 하였는데 이야말로 촌철살인의 논의였네. 촌철살인은 옆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허를 찌르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지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석회는 돌에 잘 붙지 않으니 석회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터지고 갈라져 돌을 밀어내고 들떠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돌은 항상 저 혼자 떨어져 있고 석회에는 흙만 붙어 굳어 버릴 뿐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돌과 돌을 이렇게 막 쌓았어. 그리고 중간에 석회로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석회는 돌에는 잘 붙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랬죠. 우리 산의 돌 한번 생각해 보면 돌은 맨질맨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붙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석회를 더욱 많이 쓰게 되는데 석회는 돌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회가 마르게 되면 돌은 그냥 붕 떠 있다라는 거죠. 돌은 항상 혼자 떨어져 있다. 즉 돌은 이렇게 잘 결합되지 않더라. 그래서 벽돌을 회로 붙이면 마치 악교풀로 나무를 접합하고 접착제로 쇳덩이를 이어놓은 것 같더라. 즉 그 석회는 벽돌에는 잘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벽돌은 이렇게 막 쌓. 안 그래도 크기도 일정한데 막 이렇게 쌓다 보면 여기에 안 그래도 견고한데 여기에 이제 석회를 딱 붙이면 딱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욱 견고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만 개의 벽돌이 엉겨붙어 아교처럼 하나의 성을 이루게 되더라. 그러므로 벽돌 하나의 견고함은 진실로 돌만 같지 못하지만 돌 하나의 견고함은 또한 만 개의 벽돌이 아교처럼 붙는 것에는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이 벽돌과 돌의 이롭고 해로움과 편리함을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까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돌 하나랑 벽돌 하나랑 붙으면 돌이 더 셉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 하나, 벽돌 하나를 깨부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이나 벽을 쌓아야 되고 그때에는 이제 이 돌과 벽돌을 비교했을 때 단단함, 견고함은 벽돌이 훨씬 더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벽을 만들 때 구워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크기 모양이 일정하니까 단정하고 견고하고 거기에다 석회가 잘 붙으니까 점점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좌측 이 돌과 벽돌을 이용해서 성을 쌓을 때의 그 대조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의 이롭고 해로움과 아까 이 부분까지 했네요. 그렇죠? 자, 정진사는 말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은데 졸고 있는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졸고 있는 정진사의 옆구리를 이제 푹 찌르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듣지 않고 졸고 있는 게요? 라면서 야단치니까 정진사는 웃으면서 제가 다 들었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자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부러 장난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행문의 성격이 또 잘 드러나고 있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이 열알기의 배경 한번 보시면 박지원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로 청나라를 오랑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지배층은 경제보다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이런 문물들을 배격하고 있었다. 배척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박지원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의 대표적인 게 벽돌과 기와 이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 자체가 어떤 거 이용후생의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뭐 박지원은 알다시피 실학사상의 그런 선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용 정리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 주제는 일단 분야는 기행문입니다. 그렇죠? 그 5개월 동안 왕복 5개월이나 걸렸어요. 청나라의 열하까지 갔다 오는데 그래서 5개월 동안 이제 쭉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제는 조선도 중국처럼 벽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선진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즉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1970년 청나라 고종황대의 칠순 잔치에 이제 갔다가 사신으로 갔다가 이제 기행문 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비판적이며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성고 친구들도 이렇게 뭔가에 갇혀서 이렇게 좀 편협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런 것에 포인트를 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